시장 전체의 PBR이 1 이하야, PER이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지표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RSI 지표도 과매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지수단은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잡아놓고 개별주는 부시는 날이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신용을 지금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개별주가 막 10%씩 퉁퉁거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신용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지수단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만기 날 지나면 방향성이 달라질까 말까 이 정도 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며칠 단위로 이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길진 모르겠지만 이게 1년을 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초장기를 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히 좀 겸손한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함부로 예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시장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그걸 느끼는 날이었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여전히 하면 안 된다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따르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과매도인 상태에서 데드캣 바운드가 됐던 변곡 발생이 됐던 간에 그 자리에서 돈을 쓰기로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시장 반응하고 만기날 지나면서 변곡 발생, 유가 더 이상 안 튀고 확전 안 되고 진정. 근데 만약에 다시 제로금리 되면 또 다시 집값 올라가고 수익도 좋아지고 또 돈 쓰겠죠. 나는 쇠백 모든 게 다 쇠백.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살이 아주 쏙 빠졌어. 어머, 너 알고 있구나. 물타기 그래 계속 하려면 차라리 소주에 맥주를 타서 폭탄주를 마시던지. 안 웃겨? 몽땅님. 안녕하십니까. 네, 몽땅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있었죠? 네. 아, 몰랐네요. 사무실 나와서.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응? 차라리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연휴 동안에 갑자기 등장한 이제 전쟁 같은 이야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늘을 또 맞이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우리나라도 오전장에는 올랐다가 지금 거의 끄트머리까지 하방으로 밀어가지고 끝났지만 아무래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봐야죠. 국한된 우리나라의 그냥 글로벌 시장의 매기에 대한 전쟁 같은 소식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나 아니면 만기날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보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이 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딱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름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야? 가스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야? 방산주 오르는 거 아니야? 먹거리 파동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키워드일 것 같아요. 오늘 딱 탁30 시장, 테마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체크해봐야 돼요. 그런데 유가가 깜짝 놀라서 뛰고 나서 변동이 없네. 그런데 테마주 외의 움직임은 특별히 없네. 이렇게 후발적으로 미국이 참전하나? 이란이 배후설로 완전히 밝혀지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쭉 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는 팩트만 받아들여야 되니까 일단 붙었다. 전쟁이 났고 지상군 투입이 될 것이다. 까지 하고 유가는 일단 놀랬다. 하지만 상방이 뚫려서 튀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다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라인에서 붙은다면 그 뒤에 있는 미국이나 이란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에너지가 크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시장이 확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수 2402 마감했어요. 근데 분봉으로 보면은 오늘 미끄럼틀 타는 날이었어요. 10월 10일 기세 좋게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수를 한번 쫙 끌어당겼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10시 조금 지나서 11시경부터 시장이 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눈에 확 띄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2차전지 라인 때문이고요. 자, 여기서 내일은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 그 다음날 만기날 이렇게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2400 초반 자리면은 시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PBR이 시장 전체의 PBR이 1 이하야, PER이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지표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RSI 지표도 과매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지수단은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잡아놓고 개별주는 부시는 날이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신용을 지금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개별주가 막 10%씩 퉁퉁거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신용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지수단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만기날 지나면 방향성이 달라질까 말까 이 정도 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어제자를 이기지 못해서 끝났다. 코스피 200 보죠. 삼성전자가 0.61 마감했어요. 오늘 기세 좋게 움직여서 장중에 2.4까지 갔습니다. 67,600원까지 순간적으로 찍어냈는데요. 쪼로록 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하위는 싹 다 음선. 눈에 띄었던 거는, 그러니까 2차전지 라인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강력한 하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가 있죠. LG전자입니다. 오늘 7% 상승했어요. 컨센보다 20% 넘게 이익이 잘 나와주면서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합리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풍산,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은 방산주 이미지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결국은 뚫렸어요. 물량 공세에 뚫렸어요. 날라오는 미사일 다 격추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아이언돔인데 수천 발을 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산주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락은 섬유, 화학,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 소비재, 중국, 2차전지, 건설 그런 라인이었네요. 그 다음 대금입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포스코홀딩스 4% 하락의 대금이 2위니까 2차전지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나 추세를 보는 사람과 일명 내러티브라고 하는 시장의 그냥 밈이나 그런 현상을 보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지금은 추세적인 움직임 같은 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박스권 하방을 뚫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한 매기가 완전하게 돌다리 두들기고 돌아 올라가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같은 것들은 제대로 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서 돌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규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동시간대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이닉스 0.75 여기도 움직임 나쁘지 않았는데 쭉 밀어냈네요. 장중에 3%. 신성 델타테크, 개별주, 추전도체,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권. 자회사 상장에 대한 에너지는 상장하기 전후 언제가 강하다? 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플레이한다? 전날에 매도 전날? 전전날? 시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전날이 될지 전전날이 될지 3일, 4일 전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대감이 큰 구간은 앞에가 맞으니까 적당히 분할 매도한다. 에코프로 6%. 안 보이던 이제 7자가 보이는 날이 됐어요. 그 다음은 로보틱스. 거래 3일째인데 시장 지수 진짜가 잘 받쳐주질 못하네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한올바이오파마 여전히 좀 강한 편에 속하고 기아, 실적 발표한 LG전자 이 정도였습니다. 시장 전체의 지표는 이렇게 잦아들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기업단에 대한 실적은 천천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언젠간 이게 만날 텐데 그러면 적당히 과하게 거품이 꼈던 거는 조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실적단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불어준다면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여러 가지 노이즈가 끼고 있네요. 그 다음은 탑 30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런 키워드들 유가, 가스, 먹거리, 전쟁, 방산 이런 날이었겠죠. 드림 CIS는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었고요. 빅텍, 대표적인 방산 이미지의 테마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다 유가가 어떻게 됐대 하면 움직이는 테마주들.
중앙에너지 SE,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다 마찬가지. 휴니드 방산주 이미지, 스펙코 방산주 이미지, 비료, 먹거리, 자원, 사료 이쪽 이미지, 퍼스텍도 방산, 에코바이오도 바이오 가스 에너지,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금관련주 테마주까지 30개가 싹 다 점령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주식시장에는 이런 거 말 많아요. 이번에도 과거와 같겠지라고 생각했다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지속적으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진짜 1년에 몇 번씩 빈번하게 있던 일인데 최근에 그 기조가 생기다가 이번에는 크게 터진 거죠. 과거에는 며칠 단위로 이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길진 모르겠지만 이게 1년을 넘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초장기로 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히 좀 겸손한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함부로 예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시장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그거 느끼는 날이었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여전히 하면 안 된다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따르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과매도한 상태에서 데드캣 바운드가 됐던 변곡 발생이 됐던 간에 그 자리에서 돈을 쓰기로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시장 반응하고 만기날 지나면서 변곡 발생, 유가 더 이상 안 튀고 확전 안 되고 진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겸손하다 이야기 나올 정도면 벌써 많이 지치신 상태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지치는 거 어느 정도 느끼는 거 보면 다들 조금 컴다운 돼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긴다고 봐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린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연말에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구간에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 구간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2400 초반 자리를 잘 딛고 올라가서 2500 이런 식으로 위에를 다시 한번 보는 기회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지금 10월에 2주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기날 이후에 움직임의 변곡을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장마감을 끝내겠습니다. 노래 불러요? 네, 오늘 불러요? 오늘 힘차게 이럴 때 있어. 더욱더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P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오전 장종시황입니다. 11시 10분 현재 거래소 플러스 1.11% 상승, 코스닥 플러스 0.2%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거래소 윗골이 달고 있는 살짝 음선, 코스닥 몸통 살짝 있는 음선입니다. 사실 우리 연휴 동안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어젯밤 미증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마감함으로써 지난주 금요일 상승, 어제 상승, 이틀 연속 미증시 상승으로 기세 좋게 겹상승 출발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아직은 미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 음선으로 상승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 다만 중동 리스크 이전에 이미 하락폭이 꽤 컸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과한 염려는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의 다른 나라들의 참전 가능성이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가와 미증시가 우리 증시에 높은 연동성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리스크 발발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당분간 임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 전 종목 5% 이상 상승 나오고는 5% 이상 상승 나오는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S-오일 등 유가 관련주들 상승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합권 등락 거듭하는 가운데 신성 델타테크 16%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케어젠 10% 가까운 하락 조정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 탑 30을 보면 대형주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는 방산주, 유가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지수 그리고 테마의 움직임으로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중동 리스크, 유가, 인플레, 금리, 전쟁은 항상 나쁘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